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레드에서 SA팀에 있는 고강PL이라고 합니다. 오늘 브라운백 세션은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설치 및 사용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은 설치는 엄청 간단해서 설치 내용은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지 제가 데모나 POC를 수행하면서 거기서 수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 개념과 실제 간단한 유스 케이스, 굉장히 간단한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들으시고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또 그 기반이 되는 텍톤이라는 기술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CI/CD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에 대해서 설명을 비교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큰 차이점은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기존의 CI/CD 도구라고 한다면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CI 도구라고도 하고 CI 엔진이라고도 하는 서버가 있죠. 실제로 빌드 배포를 수행하는 서버가 별도로 있는 구조인데, 반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라고 한다면 서버리스 구조입니다. 서버가 따로 없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 쿠버네티스에서 모든 것을 같이 쿠버네티스 리소스로서 같이 이 CI/CD 파이프라인도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CI 모든 엔진도 그 안에 내포되어서 같이 운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교를 간단히 해보자면 전통적인 CI/CD 도구들은 약간 VM에 알맞는 그런 설계되어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전용으로 처음부터 설계돼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별로 또 개발기, 운영기 이런 환경별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될 텐데, 그 모든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존의 CI/CD 도구에서는 이제 하나의 엔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엔진에 설치된 플러그인들을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약간 진행하는데 오버헤드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완전히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되는 이 CI/CD 도구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서로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CI/CD 도구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플러그인도 관리해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파스 플랫폼에 이제 통합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도구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 관리자가 어차피 관리하는 형태가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 관리자 관리하시면 되는, 또는 CI/CD 도구를 운영하시는 그 데브옵스 팀에서 별도로 설정 관리까지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그 설정을 백업하시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운영상의 어떤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전통적인 CI/CD라고 한다면 오픈시프트에서 4.0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젠킨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도구라고 한다면 텍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텍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텍톤이 이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의 이제 기본 기능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젠킨스와 텍톤의 어떤 차이점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은 동일한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오픈시프트 내부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놓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배치되는 네임스페이스에 위치시키는 그러한 빌드 파이프라인인데요.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젠킨스를 쓰시든 텍톤을 쓰시든 컨테이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구성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 젠킨스에서 구성된
파이프라인이 텍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텍톤 오픈소스 기반의 CI 도구를 거기에 이제 샘플을 제 레딧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이 샘플 안에는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S2I를 사용하는 S2I 빌드를 사용하는 태스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이 S2I 빌드를 사용하는 태스크들을 활용하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이미 참고하실 만한 파이프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한다면 뭐 깃넷, 그리고 GitHub, 그리고 빅버킷 등에서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웹북 트리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기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트리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레드햇에서 검증하고 제공하는 이 S2I 빌드에 사용되는 그런 베이스 이미지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 가지 항목 외에도 실제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 오픈시프트의 대시보드에 아예 통합되어서 이 파이프라인,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스커넥티드 환경, 그러니까 에어갭 환경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에어갭 환경에서 오픈시프트를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치하실 때 이 오퍼레이터 카탈로그, 레딧 오퍼레이터의 인덱스를 통해서 이 오퍼레이터 카탈로그 소스를 구성하실 거고요. 그 카탈로그를 미러링 하실 때 이미 레딧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오픈시프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로깅이라든지 로깅, 서비스 메시 그런 패키지들을 구성하실 때 이 파이프라인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쉽게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클릭 한 번 누르면 됩니다.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검색하셔서 클릭 한 번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바로 설치가 되시겠죠. 그래서 설치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보시면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은 이제 손쉽게 활용 가능한 클러스터 태스크들을 기본 제공하고 있고요. 간단히 중요한 것들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빌다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 git 클론이나 git CLI를 활용할 수 있는 git 명령어를 쓸 수 있는 태스크들, 그리고 메이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 그 오픈시프트에 특정한 야물 파일을 배포하든지 자원 리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CL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태스크들, 또 S2I를 활용한 보시면 .NET, Go, Java, Node.js, Perl, PHP 등등의 빌드 배포를 수행하는 이 S2I 빌드가 들어있는 그러한 태스크 등등이 주요 클러스터 태스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 태스크는 특정 프로젝트, 특정 네임스페이스의 범위에 구여받지 않고 전체 클러스터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쉽게 활용 가능한 파이프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S2I를 활용한, 주로 S2I를 활용한 이러한 빌드 파이프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좀 간단하긴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복사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시면 손쉽게 S2I 빌드를 사용하시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트리거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 의미는 이제 전체 클러스터에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는 트리거들이라는 얘기고요. 보시면은 빅버켓, GitHub, 그리고 깃넷에 대해서 이러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의 특징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콘솔에서 통합된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은 버튼을 클릭 한번 누르시면은 잠시 후에 이 파이프라인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그 밑에 파이프라인, 그리고 작업, 태스크, 그리고 트리거 이렇게 생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샘플들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샘플들이고요. 샘플 파이프라인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뭐 세부 정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매트릭이라든지 현재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리소스 형태라든지 매개 변수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화면상에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예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또는 텍톤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텍톤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간단히 여기는 한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설명은 스텝은 이제 컨테이너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 태스크는 이 컨테이너 명령을 수행하는 이 스텝들의 목록,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이 바로 위에 나온 스텝들의 목록인 태스크를 실행하는 목록. 근데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크게 요 스텝, 태스크,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CI/CD를 데브옵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리소스, 주로 Git과 컨테이너 이미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런,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런, 네, 이렇게 크게 6가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트리거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마지막 장표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스텝이라는 거는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커맨드 라인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겁니다. 뭐 파이썬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 파이썬 관련된 어떤 스크립트를 수행을 한다. 어떤 명령어 라인을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스텝들이 여러 가지 하나 이상 모인 것이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가 또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조건문을 걸어서 if문처럼 이제 어떤 태스크가 수행된 이후에 어디로 진행을 할지를 작업을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안에 태스크들이 있고 태스크 안에서는 각각의 커맨드 라인 베이스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스텝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태스크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 태스크 B의 경우에는 태스크 A가 끝났을 때 실행이 된다. 태스크 D의 경우에는 태스크 B와 태스크 C가 끝났을 때 수행이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 전체 태스크의 또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런과 파이프라인 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태스크 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스크는 실은 설정입니다. 구성 정보 또는 어떤 태스크의 명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텝과 태스크의 명세를 통해서 실제로 이 태스크가 팟으로 전환되고 팟 안에 각각의 스텝들이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팟을 생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태스크 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텍톤에서는 이 태스크 런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떤 태스크를 참조하고 있고 이 태스크에 나온 명세대로 실제로 CI/CD를 수행하는 컨테이너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수행을 하게 되고요. 파이프라인 런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태스크들이 모여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설정 정보, 명세를 보고 이 파이프라인 런이 그것을 참조하면서 실제로 동일하게 태스크 런을 만들어서 이 태스크 런에서 실제로 각 컨테이너들, 팟을 만들어 컨테이너를 이제 CI/CD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의 순서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명세를 만들어 놓고요.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게 되면은 런을 딱 만들게 되고요. 화면에서 클릭하시든 아니면 파이프라인 런 오브젝트를 디플로이 배포하시든 땅 실행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수행이 되면서 팟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Git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 URL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리소스 정보들이 같이 연결돼서 더해져서 실제로 작업의 팟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도는 파이프라인 굉장히 간단한 아주 심플한 순서들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텍톤 기반의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기반의 실제로 CI/CD를 만들어 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본 그 예시를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git 크론이 일어나고요. GitHub에 있는 소스를 로컬로 내려봤습니다. 그 이후에 메이븐 빌드를 수행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미지 레지스트리, 오픈시프트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한번 기존의 이 디플로이먼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에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만약에 기존에 배포된 게 없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초기 배포를 수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배포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에 배포된 디플로이먼트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의 아주 굉장히 심플한 파이프라인을 오늘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실제로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이 실제로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의 태스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내용이고요. 요 위에 제가 표기를 해놓은 내용에 보시면은 클러스터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정한 게 없이 그냥 파이프라인에서 이 클러스터 태스크들을 참조해서 쓰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또 그게 아닌, 그렇게 참조하지 않은 것들은 주로 클러스터 태스크를 복사하고 제가 원하는 내용대로 일부를 수정한 그러한 내용들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텍톤 허브라는 곳에서 저희가 아주 다양한 태스크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골라서 다운로드 받고 그 야물 파일을 통해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순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파이프라인 순서도에 나온 요 순서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또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제가 데모에서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는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생성하는 야물 파일을 하나 추가해 넣습니다. 이 파일을 이 git 소스에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가 CI/CD를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D까지, 그러니까 배포까지 다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야물 파일을 git 소스에 넣어 두었고요. 실은 별도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git에서 관리하셔서 또 별도의 실제로 배포하시기 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주로 개발자분들이 이 디플로이먼트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으로는 같이 특정 디렉토리 안에 이런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에 대한 그런 설정들도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배치를 시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롭스를 쓰시게 된다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야물 파일들,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의 모든 야물 파일들의 설정에 대한 부분은 기롭스에서 관리를 하고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에서는 CI까지만 관리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까지만 만들어 놓는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그림을 넣어 놓은 이유는 몇몇 고객사에서도 기롭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생겨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태스크를 이 야물 파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달아보았습니다. 보시면 크게 주요 스펙 부분에서는 주요 내용이
첫째 파라미터입니다. 인풋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리졸트라고 해서 아웃풋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텝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커맨드 라인 베이스의 특정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서 실행되는 그러한 뭐 멀티 라인이 됐든 하나의 라인이 됐든 커맨드 라인 베이스로 실행하는 이런 명령어가 기입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기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을 위해 파람스에 인풋 파라미터를 넣어놓고요. 실제로 어떤 결과를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다른 태스크, 다른 쪽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졸트를 통해서 아웃풋 밸류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졸트를 나중에 다른 쪽에서 가져다가 또 이것을 가공해서 또 인풋 파라미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린 인풋 파라미터, 그리고 리졸트, 그리고 실제 명령을 수행하는 스텝 외에도 워크스페이스와 볼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떤 케이스에서 사용했냐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픈시프트에서 빌드를 수행하고 실제로 빌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외부망에 있는 오픈시프트에 배포해야 될 경우에 퍼블릭에 있는 이제 레드햇 키 레지스트리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필요한 게 그 퀴에 대한 인증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퀴에 대한 인증 정보를 시크릿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 태스크 안에서 볼륨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 볼륨을 이제 마운트를 시키고요. 특정 디렉토리에 이제 퀴에 대한 인증 정보를 마운트를 시킵니다. 그럼 그 마운트 정보를 실제 뭐 빌다 푸시라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하는 이 명령 안에서 이제 오스 파일이라고 한다면 인증 파일을 의미하는 옵션인데요. 인증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 경로와 파일명이 여기 볼륨 마운트와 볼륨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스크 안에서 어떤 인증 정보라든지 특정 파일, 설정 파일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일 형태로 이제 볼륨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와 실제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야물 파일의 명세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픈시프트 이 파이프라인의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메타데이터는 그냥 뭐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파라미터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조그만 맵처럼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순서도를 넣어놨는데요. 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파라미터들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이 파이프라인의 각 태스크에 꼭 필요한 것들, 디폴트 값이 없다면 사용자가 특정 값을 입력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정의를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이 값을 통해서 각각 태스크에서 이 값들을 태스크를 호출할 때 참조할 때 거기에 넣어줘서 실제로 태스크들이 이 값을 받아서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태스크인 패치 레포지토리입니다. 패치 레포지토리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 명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스크 안에 이 파일은 특히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명세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태스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 태스크에서 사용할 파라미터들을 입력하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params.getRepo라고 해서 변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변수는 방금 보여드린 이 파이프라인 상단에 있는 이 파람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파람스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나중에 트리거를 실제 수행했을 때 거기서도 이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 입력받은 것을 이렇게 태스크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입력받은 것을 또 이제 태스크에서 받아서 수행을 직접 하게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태스크 레프, 즉 어떤 태스크를 참조하느냐 해서 저는 여기서 클러스터 태스크인 gitcron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태스크의 파일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워크스페이스 형태의 이름은 아웃풋입니다. 라고 명세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이 워크스페이스, 즉 이 워크스페이스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동일한 파일 시스템을 빌드 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git을 이 단계에서 git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특정 파일을 내가 빌드 중에 이 스텝 작업 중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워크스페이스를 명시해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내용이 쭉 많은데요. 요 단계는 파라미터들과 주로 파라미터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왜 파라미터가 많냐면 긴 명령어에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다양한 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은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이제 받아서 사용하게 되고요. 중간에 리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git 작업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커밋 내용과 뭐 URL 정도의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텝을 실행할 때 마찬가지로 이 태스크에서 받은 파라미터들을 또 스텝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순서적으로 작은 범위가 스텝, 그 다음 범위가 태스크, 제일 큰 범위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받은 인풋 파라미터들을 태스크로 내려주고 태스크에서는 또 스텝이 작업할 수 있도록 또 그 인풋 파라미터들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텍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재사용할 수 있는 각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잘 명시해 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명령어가 수행되는 라인이고요. 네,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까 지정해 놓았던 결과 아웃풋 아웃풋에다가 어떤 커밋의 결과라든지 또 URL이라든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점 패스로 나옵니다. 이 텍톤 내부에서는 어떤 결과값이 텍스트 파일로 떨어집니다. 파일로. 그래서 그 파일을 다른 데서 이렇게 점 패스로 해서 파일 패스로 해서 가져가서 이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식으로 서로 결과값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아이디를 만드는 텍톤 허브에서 받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그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빌드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리조트 값에 빌드 아이디라는 변수에다가 점 패스로 해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어떤 제가 원하는 빌드 아이디를 넣어준다 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빌드 아이디는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할 때 그 태그 명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현재 디플로이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 있는 어떤 오픈시프트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오픈시프트에 로그인하는 OC 로그인 명령어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냥 우리 내부적 오픈시프트 이 클러스터 안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OC 로그인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이 바로 OC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존에 디플로이먼트가 있느냐 하면은 있다면 1, 없다면 0 이런 순서 이런 어떤 숫자를 그 끝에 변수에다가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2I 빌드를 활용하는 태스크입니다. 빌드 내용은 처음에 어떤 환경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가 이제 메이븐 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받아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부적인 내용은 파일이 공유되면 그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매블 빌드에 필요한 파일들을 한번 제너레이트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시면은 S2I 빌드라는 명령어가 보이실 겁니다. S2I 빌드에 이제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S2I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2I 빌드가 끝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빌드 명령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 후에 또 푸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잘 종료가 되면 이미지 다이제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했는지, 어떤 볼륨을 썼는지 등등을 기입을 해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티스트 태그는 이제 스코피오를 써서 실제로 레이티스트 태그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초기 배포 버전의 경우에는 야물 파일을 수정하기가 좀 그래서 수정할 수 없고, 야물 파일에 명시된 그 태그명으로 뭐 first라고 하든지 뭐 latest라고 하든지 등등의 특정된 어떤 지정된 그런 빌드 태그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최신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latest 태그로 한 번 더 컨테이너 이미지를 복사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스코피오 카피를 통해서 이런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 세부적인 명령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웬절이 있습니다. 웬절이 if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존에 디플로이먼트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변수를 여기 exist num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 인풋 값을 통해서 이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 단계를 수행하냐 마냐라고 명시가 되고, 실제로 여기 단계에서는 이 기존에 디플로이먼트가 없다는 의미로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새로 배포하는 디플로이 new 앱을 이제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빼먹은 부분이, 이 파이프라인 명세에 보시면은 이 태스크 안에 보면은 run after가 있습니다. run after가 어떤 태스크가 잘 수행이 완료된 뒤에 너가 수행될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 개가 입력하셔서 여기에 명시된 이 태스크가 잘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너가 수행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별 다른 건 없고, 이 예시를 넣은 이유는 클러스터 태스크 중에 오픈시프트 CLI를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복사한 이후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추가한 이유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샘플 어플리케이션 안에 야물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 야물 파일이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 시스템, 즉 이 아웃풋이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의 클러스터 태스크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이거 추가하고, 이 명령어를 보시면은 여기서 그 야물 파일을 가져다가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4개의 태스크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순수히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라는 클러스터 태스크를 참조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앞단에 파라미터로 입력받은 스크립트를 그냥 OC 명령어로 시작하는 그 명령어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보시면은 서비스에서 라우터를 익스포즈하는 부분, 노출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배포가 잘 됐는지를 서비스 팟 라우터를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 OC 셋 이미지를 통해서 디플로이먼트의 롤링 업데이트를 새로운 태그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하는 부분.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도 웬절이 있죠. 그래서 if문 절입니다. 그래서 조건절이고, 기존에 서비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 롤링 업데이트만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롤링 업데이트가 잘 수행됐는지를 또 커맨드 라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트리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을 띄워놓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실제로 라우터 서비스 팟이 생성이 되고요. 실제로 앞단에서 어떤 GitHub라든지 길렛, 그리고 도커 허브 등에서 웹 어떤 리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셉터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 이벤트 리스너 밑에는 트리거 바인딩과 트리거 템플릿이 붙어 있습니다. 트리거 바인딩이라는 것은 얘가 뭐 GitHub이냐 아니면 빅버켓이냐 깃랩이냐 등등을 파악하며 거기서 들어온 내용 중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거냐를 이 트리거 바인딩에 매핑을 해주고요. 특히 트리거 바인딩은 이 트리거 템플릿이 매핑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트리거를 템플릿을 얘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트리거 템플릿을 실행을 시킬 거냐, 연결을 시킬 거냐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트리거 템플릿은 파라미터가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푸시가 들어왔을 때 이 트리거 템플릿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 파이프라인 런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파이프라인 런으로 갈지를 정해서 던져주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샘플을 보시면은 이벤트 리스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활용한 거는 클러스터 트리거 바인딩 중에서 요 네모칸이 좀 잘못됐네요. GitHub의 푸시, 여기 보시면 GitHub의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GitHub의 푸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뭔가를 수행하겠다, 뭔가를 액션을 취해라는 의미로 이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을 해놨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벤트 리스너 안에는 보시면 이 바인딩은 GitHub 푸시로 되어 있지만 템플릿은 팩클리닉,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보시면은 트리거 템플릿은 실제로 앞단에 GitHub 푸시가 들어왔을 때 뭐 그 URL이라든지 리비전 또 긴 래퍼의 이름 같은 것들을 받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제 파이프라인 런에 녹이게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리소스 템플릿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들어간 이 파이프라인 런을 실행하는 트리거 템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이프라인 런 안에는 그 파이프라인, 특정 파이프라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킬 것이냐, 이 파이프라인 래프에 나와 있고,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tt.params. 뭐 긴 래퍼 URL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실제로 이 tt라는 것은 트리거 템플릿의 줄임말이고요. 이 현재 자기 자신 트리거 템플릿의 파라미터로 들어온, 즉 GitHub에서 푸시 이벤트를 쏴줬을 때 받은 내용 중에서 일부의 파라미터들을, 일부의 어떤 변수들을 받아서 이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서 이 변수를 가져다가 실제로 빌드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서비스 어카운트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 또 워크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실 때에 당연히 이제 동적 바인딩, 이제 PVC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을 대부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디폴트 그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에 지정된 스토리만큼의 또 이런 액세스 모드를 통해, 액세스 모드만의 이제 PVC를 생성하여 그 PVC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거기에서 빌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